공항에 숨겨진 비밀들. 공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단순히 탑승하고 여행을 즐기고 싶어하는 당신에게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숨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공항들이 승객들과 잘 공유하지 않는 10가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일부는 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 가는 방법만으로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당신의 수화물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돌봐줘야 할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렇게 기대하며 산 선물이나 꼭 필요할 때 휴대폰 충전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는 돈이나 안전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숨겨진 수법들을 보여드릴 뿐만 아니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더 편안하고 돈을 절약하며 여행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불쾌한 놀라움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공항에서 나가는 것이 왜 그렇게 비싼가? 공항 터미널에서 나와서 택시나 우버 비용이 도시의 다른 지점에서 지불하는 것보다 2배나 든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공항 내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허가증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비용은 당연히 당신에게 전가됩니다. 하지만 이 할증료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공항에서는 주요 구역에서 몇 분만 걸어 나가면 됩니다. 거기서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으로는 많은 공항들이 추가 요금 없이 차량을 부를 수 있는 인근 지역으로 데려다주는 무료 셔틀이나 미니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더 빠르게 도착하고 혼잡을 피하기.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일찍 출발했고 하늘은 아직 어둡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터미널 입구에서 교통체증, 경적 소리, 서두르는 사람들, 곳곳에 있는 가방들, 소리 지르는 운전자들. 진정한 혼돈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대안이 있습니다. 도착 구역입니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출발 구역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동안 도착 구역은 보통 훨씬 한산합니다. 거기에 내려주면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은 없습니다. 시간과 스트레스를 절약할 수 있는 작은 비법입니다. 이제 이 비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출발 구역이 차량, 택시, 서두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데려다주는 사람에게 도착 구역에 바로 내려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간단합니다. 건물에 들어가서 계단을 오르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탑승구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도착 구역이 사람들로 바글바글하다면 반대로 하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출발층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줄서기, 경적 소리, 그리고 차로 돌아다니며 주차할 곳을 찾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통체증에 갇혀 있거나 주차 공간을 찾느라 절망하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차에서 편안히 내리거나 마중 나온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수만이 사용하는 비밀문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뻔한 것을 피하세요. 차선을 바꾸고 시간과 평온을 얻으세요. 계속하기 전에 이런 조언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여행이나 가까운 사람의 여행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분실. 수화물에 숨겨진 운명. 공항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가방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해 본 적이 있나요?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분실물 보관소에서 일정 시간을 보낸 후 그런 물품들은 기부되거나 판매되거나 심지어 폐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엘라바마에 여행자들이 잃어버린 물건들을 판매하는 특별한 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심지어 TSA에서 압수한 물건들, 가위, 금지된 액체류나 허용되지 않는 물품들도 고부일 딜스, 검은 같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됩니다. 핵심 정보. 대부분의 공항들은 이런 물건들을 약 30일간 보관합니다. 뭔가를 잃어버렸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잊힌 소지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게 들리지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물건이 공개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조금 소름 끼칩니다. 그러므로 항상 소지품에 주의를 기울이고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4. 분실물 보관소 무료 구세주. 이제 이 조언은 금과 같습니다. 잊어버린 충전기, 이어폰이나 다른 액세서리에 돈을 쓰기 전에 공항의 분실물 보관소에 들러보세요. 많은 공항들이 가방이나 고가의 물품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남겨둔 케이블, 충전기 및 기타 물품들로 가득한 상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때로는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호텔에 충전기를 두고 왔다는 것을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 갈 때 깨닫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은 비싼 가격에 새 것을 사러 뛰어갑니다. 하지만 이 작은 비법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만이 아는 세부 사항 중 하나이고 공항들이 모든 것을 새로 사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홍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다음 여행에서 기억하세요. 분실물 보관소에 빠르게 들르는 것이 돈과 골치 아픔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5. 공항 음식이 왜 그렇게 비싼가? 분명 경험해 봤을 겁니다. 공항에서 배가 고픈데 간단한 샌드위치가 금으로 만든 것 같은 가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왜 모든 것이 그렇게 비싼 걸까요? 단순히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항 내의 음식점들은 운영하기 위해 매우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또한 강화된 보안, 특별 허가, 제한 구역으로의 물품 운송과 같은 추가 비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누가 결국 모든 것을 지불하나요? 맞습니다. 우리 승객들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여기 과다 지출을 피하는 팁이 있습니다. TSA는 기내 반입 수화물에 고형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즉,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하여 문제없이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샌드위치, 과일, 견과류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기내 음식이 공항 음식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가 있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 제트루 플러스 같은 일부 카드는 기내 음식과 음료에 최대 50% 할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시죠? 다음에 여행할 때 커피에 엄청난 돈을 쓰기 전에 2번 생각하세요.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잘 먹고 적게 쓰고 예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공항에서 음식에 지불한 가장 터무니없는 가격은 얼마였나요? 6. 공항에 가장 잘 숨겨진 비밀 VIP 라운지.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소음으로 가득한 공항에서 항공편을 알리는 스피커, 뛰어다니는 아이들, 서두르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은 탑승 전에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원할 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글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의 VIP 라운지. 그리고 가장 좋은 점, 퍼스트 클래스로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일반 신용카드도 무료 또는 할인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상용 고객 프로그램이나 심지어 특정 앱들도 입장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달콤한 부분, 일단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것들이 무료입니다. 빠른 와이파이, 편안한 의자, 진짜 커피, 따뜻한 음식, 스낵, 차가운 음료,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액세스가 없다면 크랙스리스트, 페이스북 여행 그룹이나 라운지바리 같은 웹사이트에서 할인된 일일 패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항에서 음식과 편의시설에 쓰는 돈을 계산해보면 VIP 라운지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행할 때 조사해보세요. 당신의 카드가 액세스를 제공하나요? 항공사에 혜택이 있는 포인트 프로그램이 있나요? 1일 입장 특가가 있나요? VIP 라운지를 찾는 것은 여행 경험을 완전히 바꾸는 작은 비밀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7. 공항이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방법. 공항에 있을 때마다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을 결국 사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편안한 좌석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보통 상점이나 카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쉬고 있는 동안 충동적인 여행자를 유혹하도록 고안된 제품들로 가득한 진열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 다른 자주 사용되는 수법은 휴대폰 충전기, 화장실, 식수대 같은 기본 서비스들을 상업지구를 넘어선 곳에 배치하여 무언가가 필요할 때마다 상점과 레스토랑을 지나가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경로는 당신을 유혹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많은 유럽 공항들에서는 탑승 게이트를 출발 몇 분 전에야 발표합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쇼핑 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여 결국 소비할 확률을 높입니다. 이제 속임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했으니 피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자신의 스낵을 가져가고 집중을 유지하세요. 결국 공항은 당신의 지갑을 직접 겨냥한 숨겨진 쇼핑몰에 불과합니다. 8. 공항에서 돈을 절약하는 비법들. 공항이 당신이 돈을 쓰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런 함정들을 피할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거의 아무도 모르는 많은 무료 혜택과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공항들은 무료 마사지 의자, 조용한 지역에 숨겨진 충전 스테이션이나 한 푼도 들지 않는 편안한 의자가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소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예배당이나 조용한 공간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들을 탐색하고 싶다면 Sleeping in Airports 네트이라는 매우 유용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전 세계 공항들의 무료 및 유료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아놓았습니다. 거기서 조용한 지역이 어디인지,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어떤 터미널에서 호텔비를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은 불안이나 지루함 때문에 과소비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여행할 때 카페테리아로 뛰어가기 전에 그 장소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무엇을 제공하는지 탐색해 보세요. 9. 항공편 지연의 숨겨진 면. 항공편 지연은 누구든지 절망시킬 수 있지만 그 대기 뒤에는 종종 소수만이 아는 전략적 논리가 있습니다. 모든 항공편이 같은 이유로 지연되는 것은 아니며 슬롯 또는 시간대라고 알려진 시스템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슬롯들은 공항이 항공사들에게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운항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허가입니다. 시간대가 더 같이 있을수록 그 항공편이 문제없이 이륙하거나 착륙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항공편들은 보통 대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승객에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비행기가 먼저 출발하는지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연의 짜증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일부 항공편들이 항상 시간에 맞춰 출발하는 행운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 일부 항공사들은 거의 지연을 겪지 않을까요? 런던 히드로 같은 공항들은 매일 엄청난 수의 항공편을 처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본적으로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같은 대형 항공사들은 이륙과 착륙을 위한 더 많은 시간대가 할당되어 있어 어느 정도 운항상의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혼잡을 피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특권적인 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로 여행한다면 당신의 항공편이 시간에 맞춰 출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가 없을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날씨나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시간대가 어떻게 할당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왜 일부 항공편들이 스위스 시계처럼 출발하는 반면 다른 것들은 몇 시간 동안 대기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어떤 항공편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출발하는 반면 당신의 항공편은 여전히 정지해 있는 것을 볼 때 우연을 훨씬 넘어서는 모든 논리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10. 공항의 어두운 면. 수화물과 개인, 물품 도난. 소수가 언급하는 불편한 진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많은 경우에 이런 도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보안 직원과 심지어 수화물을 다루는 담당자들이 도난 상황에 연루된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지만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면서 스캔을 위해 배낭을 놓는데 갑자기 안에 지갑이나 비싼 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신뢰하지만 진실은 어느 곳에서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까요? 여기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들이 있습니다. 항상 귀중품 전자제품, 돈, 중요한 서류를 기내 반입 수화물에 가지고 다니세요. 위탁 가방에 등록하는 것을 피하세요. 추가 장벽을 더하기 위해 자물쇠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특히 검색대 트레이에 있거나 스캐너를 통과할 때 소지품을 놓치지 마세요. 이상한 것을 보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오늘날 공항들은 감시 카메라로 가득하고 시기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고 여행하라는 뜻은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여행하라는 뜻입니다. 더 준비되고 더 주의 깊고 따라서 더 안전합니다. 최종 성찰. 이제 알게 된 비법과 함정들. 보시다시피 공항에서는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전략부터 물건 도난과 같은 불편한 비밀들까지. 하지만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다른 마음가짐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소지품을 보호하고 훨씬 더 평온한 경험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항에 있을 때 이 조언들을 기억하세요. 관찰하고 차분하게 결정하고 모든 사람이 생각 없이 하는 루틴이나 일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이런 조언들을 더 받아보세요.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2025년 공항의 새로운 규정들. 공항에 시간 맞춰 도착하고 모든 서류를 준비했는데도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미 항공료를 지불하고 서류를 가지고 있어도 제지당하는 것입니다. 체크인 카운터 사용료, 탑승권 출력비 또는 항상 가져가던 가방이 이제 금지되어 돈을 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공항 규정들이 조용히 그리고 꽤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알아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천 명의 여행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7가지 새로운 규정을 공개하겠습니다. 탑승권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휴대폰을 사용하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제 당신의 얼굴이 새로운 탑승권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숨겨진 요금들, 72시간 전까지 체크인해야 하는 새로운 요구사항, 그리고 항공료를 지불했는데도 승객들이 좌석 없이 남겨지는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여행 모델입니다. 더 디지털화되고 더 감시받고 안타깝게도 덜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시간, 돈, 심지어 항공편을 잃지 않도록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디지털 생체인식 여권. 새로운 필수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줄을 찾고 여권과 출력한 항공권, 심지어 휴대폰의 확인 이메일까지 준비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말합니다. 선생님, 부인,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2025년 공항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항공운송 역사상 가장 큰 혁명 중 하나로 윤곽을 그리는
조용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평생 사용해온 것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탑승권, 카운터 체크인, 심지어 물리적 여권까지 이제 모든 것이 휴대폰으로 처리됩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생체인식 여권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 가상 문서는 여권, 항공권, 개인정보를 모두 한 곳에 통합하고 공항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단순히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출력한 항공권이나 기존 여권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두바이 같은 일부 공항에서는 아무것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입장권입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휴대폰이 고장나거나 배터리가 떨어지면 기술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과정을 단순화한다고 하지만 정말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일부는 편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 특히 기존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더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이 여행용 신분증이 된다는 것에 대해 안심하시나요? 앱 하나의 오류나 업데이트 실패만으로도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규칙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얼굴 인식, 선택이 아닌 표준, 공항에 들어섭니다. 탑승권을 제시할 필요도, 여권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어두고 디지털 생체인식 여권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옵니다. 보안 검색과 비행기 탑승 순간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시나요? 당신을 봅니다. 카메라가 당신의 얼굴을 포착하고 몇 초 만에 식별한 후 통과를 허용합니다. 코드 스캔도 서류 제시도 없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네, 편리해 보이죠?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는 당신의 얼굴이 항공권을 대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얼굴 인식이 이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시범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표준입니다. 당신 얼굴의 이미지가 스캔 후 15초 뒤에 삭제된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보장할까요? 글로벌 시스템에 연결되고 출입국 데이터베이스 및 항공사와 연결된 카메라가 정말로 당신을 잊을까요? 그리고 아무도 답하지 않는 가장 불안한 질문은 누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공항인가요? 항공사인가요? 정부인가요? 아니면 민간 기업인가요? 더 나아가 그들이 그 데이터를 팔 수 있을까요? 유출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미 은행 계좌가 털리고 디지털 신원이 도용되거나 완전한 프로필이 복제된 사례들을 봤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을 이용해 다른 나라에서 항공편에 탑승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또는 시스템이 오류를 범해서 당신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이 시스템을 현대적이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매합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그리고 언젠가는 실패할 것입니다. 누가 해결책을 줄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접근 거부라고 말하는 기계 앞에서 발이 묶일까요?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 휴대폰. 이제 필수 요구사항. 이제 휴대폰은 더 이상 액세서리가 아니라 비행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배터리가 없거나 인터넷이 안 되거나 앱 사용법을 모르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이런 상황을 보세요. 공항에 도착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고 가방도 준비되고 서류도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는 더 나쁘게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충격이 옵니다.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합니다. 2025년 휴대폰은 단순한 기기에서 새로운 접근 키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켜져 있어야 하고 올바른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탑승하려면
휴대폰 안에 있는 디지털 생체인식 여권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비행 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들이 생깁니다. 휴대폰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리케이션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여러 공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도움을 줄 카운터 직원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반응하지 않으면 많은 승객들이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앱 없이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행편을 결제하고 확인한 상태로 공항에 와서야 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기술 자체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인간적 대안의 부족입니다. 현장 지원과 함께하는 옵션 도움을 줄 사람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이 새로운 기능을 진정한 장애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50, 60, 7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루지 못하고 디지털 메뉴를 탐색할 줄 모르거나 단순히 사람과 대화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휴대폰을 의무적인 디지털 여권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이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4. 좌석 배정.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음, 더욱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해서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좌석조차 배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항공권을 샀고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검색대를 통과했고 얼굴을 스캔했고 휴대폰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좌석이 없습니다. 네,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좌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항공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관행입니다. 이제 항공권을 살 때 좌석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단순히 좌석을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무작위로도 주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할 때야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장 기본적인 요금으로도 무작위 좌석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앱에 들어가서 자리를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오지 않거나 빈 좌석이 있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대기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매 확인서를 받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앱에 들어가서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비용을 지불하면서 탑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8세 여성이 혼자 여행하면서 탑승구에 도착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좌석 예약이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좌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는 함께 항공권을 산 커플이 인접한 좌석을 선택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다른 줄에 앉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언젠가 여행에서 기본이었던 모든 것을 해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항공권을 사면 자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항공권을 지불했는데도 탑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72시간 전 체크인 규정. 마치 부족한 것처럼 다음 포인트에서는 또 다른 조용한 함정이 나타납니다. 매우 적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새로운 규칙. 이제 국제선 체크인은 비행 72시간 전까지 해야 합니다.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이 이미지를 유지해 보세요. 항공권을 샀습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을 내어 조심스럽게 짐도 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72시간 전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행편을 놓쳤습니다. 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2025년 멕시코 같은 일부 국가들이 국제선 체크인을 비행 3일 전까지 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모든 비용을 지불했고 항공권을 가지고 있어도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이 큰 글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나오지도
깜빡이며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비행편을 놓칠 것입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순간 이미 너무 늦었을 때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24시간 전에 체크인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공항에서 카운터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옵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미리 휴대폰에서 그들의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행 당일에 하려고 기다리면 잊으세요. 이제 고령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새로운 디지털 규칙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공항에 일찍 도착해서 여권을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도 명확하게 경고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게 될 때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그 말과 함께입니다. 시스템이 이미 닫혔습니다. 더 이상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부주의가 아닙니다. 지연이 아닙니다.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새로운 규범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6. 수화물 규정 강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조용한 충격이 옵니다. 기내 수화물에 대한 새로운 제한. 2025년 가방이 ECM 더 크거나 1그램이 더 무거우면 탑승 후 바로 그 자리에서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내 수화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년간 문제 없이, 추가 비용 없이, 골치 아픔 없이 가져갔던 그 가방 말입니다. 오늘날 2025년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항공사들이 허용 크기를 줄이고 그 어느 때보다 검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회사에서 허용되는 최대 크기는 높이 55cm, 너비 35cm, 깊이 25cm, 그리고 무게는 회사에 따라 7-10kg 사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교활한 점이 나옵니다. 더 이상 유연하지 않습니다. 손잡이가 1cm 튀어나오거나 무게가 200기 초과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게이트에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전 무료로 가져갔던 가방을 붙이는데 $100까지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이미 기내 수화물을 좌석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가방 하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퀴 달린 가방과 어깨 가방을 함께 가져가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둘 중 하나를 두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악랄한 세부 사항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캐너를 문제없이 통과합니다. 하지만 게이트에 도착하면 유명한 철제 측정기를 가진 직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방을 거기에 넣게 합니다.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바퀴나 지퍼 때문에라도 요금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본 지금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정말로 자신의 여행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왜냐하면 이러한 새로운 규칙들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행 경험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품위 있게 여행할 즐거움과 권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중 어느 것이라도 겪으셨거나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경고가 되었거나 눈을 뜨게 해주었거나 단순히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공항, 여행, 그리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지만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40세가 넘으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보가 가장 안전한 항공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거시,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할 때 논의할 시간도 해결할 여유도 없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고령자나 여행에 지친 사람들이 비행편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불평 없이 지불합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이것이 보안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승객으로부터 돈을 빼내는 새로운 방법일까요? 7. 숨겨진 요금들. 비행편을 놓치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숨겨진 요금들. 네, 항공권 가격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나타나는 그 요금들. 조용히, 놀랍게. 비행편을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실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탑승권을 출력하고 싶으신가요? 요금이 부과됩니다. 항상 규칙을 따르는 올바르고 충실한 승객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숨겨진 요금들. 2025년에 비행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히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단계에서 규칙이 바뀌는 속임수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래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항공권을 샀지만 최종 가격은 2배, 심지어 3배가 됩니다. 왜일까요? 이제 모든 것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정말 모든 것입니다. 48시간 이상 미리 비행편을 변경해야 하나요? 가족 응급 상황이나 건강상의 이유라도 일부 항공사는 150을 청구합니다. 네, 비행편 비용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앱이 실패해서 공항에서 실제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미국과 멕시코의 일부 공항에서는 이미 탑승권 출력에만 20까지 청구합니다. 그리고 비행 날짜나 시간을 바꾸는 것을 조심하세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그들이 부과한 정확한 기한 내에 변경하지 않으면 항공권을 완전히 잃는다고 말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환불도 없습니다. 크레딧도 없습니다. 그냥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그리고 누가 이것으로 가장 피해를 받을까요? 네, 다시 한번 고령자들입니다. 차분히 이를 해결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디지털 효율성의 이름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효율성일까요? 직원 비용을 절약하는 항공사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이 지불하고 더 적은 지원을 받고 게다가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세부 사항들로 벌금을 물 수 있는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트러블 VIPS 약물, 휴대 가이드, 한국어 번역. 안녕하세요. 세계 여행자 여러분. 침착하고 문제없이 비행할 수 있는 최고의 팁을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간 트래블 바이베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생으로서 첫 번째 국제 모험을 계획하고 계시든 배낭 하나만으로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계시든 또는 꿈의 목록에서 또 다른 목적지를 체크하는 경험 많은 세계 여행자이든 우리 모두는 같은 것을 원합니다. 여행이 가능한 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약물이 기내 수화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직전에 수화물이 탑승 컨베이어 벨트로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승무원은 친절하게 미소 짓고 줄은 계속 이동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비행 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그 가방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에 약물을 올바르게 포장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주 트래블 바이브스에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나은 여행을 위한 실용적인 팁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TSA는 정말로 당신의 약물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작은 공황의 순간을 확인했으니 상황을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TSA는 당신의 약을 빼앗으려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의 규칙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기만 한다면 꽤 상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물이 FDA 승인을 받았다면 알약, 크림, 액체 또는 주사제든 상관없이 문제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체 여행에 필요한 양이 허용됩니다. 이는 인슐린펜, 안약, 피부과 크림,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젤이나 아이스팩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네, 이 모든 것이 적용됩니다. 또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식염수 등 미국의 많은 여행자들,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나 ADHD나 불안증 치료를 받는 젊은이들이 자주 가지고 다니는 기본 제품 등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물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을 라벨 없이 분산되어 또는 다른 가방들 사이에 잘못 배치하여 가져가면 검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볼 내용입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의 여행을 복잡하게 만드는 약물 여행 시 가장 흔한 세 가지 실수. TSA는 이 이야기의 악역이 아니지만 사실 가방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골치 아픈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처음 비행하는 사람이든 항상 여행하지만 막판에 급하게 짐을 싸는 사람이든
같은 세 가지 실수를 반복해서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항상 보기 때문입니다. 간식과 처방전을 조율하려는 멀티태스킹 엄마들, 잘못된 가방에 약을 넣고 회의에 가는 젊은 전문가들, 그리고 심지어 크루즈로 향하는 은퇴자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심장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기까지. 첫 번째 실수, 바퀴 달린 기내 수화물에 약물을 넣는 것은 안전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조심하세요. 점점 더 많은 항공사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게이트에서 그런 종류의 수화물을 체크인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약물이 거기에 있다면 착륙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가방을 찾을 때까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실수, 약과 개인 위생용품을 섞는 것. 크림, 샴푸, 치약은 TSA가 규정한 311 유형의 액체 가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약물은 따로 투명한 가방에 보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요원들이 당신의 물건들 사이를 뒤지거나 그 작은 병이 안약인지 더 민감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수, 라벨도 없고 처방전도 없고 무엇이 무엇인지 증명할 어떤 것도 없이 약을 가져가는 것. 기술적으로는 약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에드럴, 항불안제, 수면제 같은 통제된 약물이 있다면 원래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혹시 모르니 라벨 사진을 찍어두고 더 좋게는 의사의 메모를 가져가세요. 여행 전 몇 분의 준비로 보안 검색대에서 몇 시간의 스트레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여행 의료 키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을 위한 이상적인 여행 의료 키트를 만드는 방법. 이것은 복잡한 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증 약물을 복용하는 대학생이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피펜을 가져가는 아빠든 당뇨병을 관리하는 은퇴자든 상관없습니다. 이 작은 가방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퍼가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가방, 지프로키나 비슷한 것, 여행용 파우치 크기로 시작하세요. 이 의료 키트는 앞 좌석 아래에 보관하는 개인 물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에 넣을 것들, 약물의 원래 병들, 약통 사용한다면 무엇을, 얼마나 자주, 어떤 용량으로 복용하는지 표시한 인쇄된 목록, 예방 차원에서 의사의 메모, 휴대폰에 해당 정보의 디지털 사본, 약물 중 일부가 차갑게 보관되어야 한다면 검색 시점의 고체 상태인 냉동 젤팩을 포함하세요. 흡입기, 인슐린 펜, CPAP 부품 같은 중요한 장치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조언, 571을 더 커버할 수 있는 추가 용량을 항상 가져가세요. 특히 미국 내 항공편에서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요. 다음 세그먼트에서는 이 키트를 사용해서 TSA 검색을 빠르고 복잡함 없이 통과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 스트레스나 지연 없이 약물과 함께 TSA를 통과하는 방법. 의료 키트를 준비했으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공항의 보안 검색, 대학으로 가는 첫 비행이든 업무로 자주 여행하든 아니면 단순히 가족을 방문하러 가든 TSA 앞에서 하는 그 몇 분이 당신의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태도에 있습니다. 자신감과 투명성을 가지고 접근하세요. 요원들은 당신을 괴롭히려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상인지 확인하려고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가방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기 전에 다음과 같이 간단히 말하세요. 이 가방에 액체와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 키트와 3, 1 액체 가방을 꺼내서 별도의 트레이에 놓으세요. 아무것도 숨기거나 가져가는 것을 과소평가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과정을 길게 만들고 더 많은 질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박 조율기, 인슐린 펌프 또는 다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나요? 처음부터 알리세요. 대부분의 요원들은 이해심이 많지만 특정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무언가 의문을 제기하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정중하게 상급자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처방전, 의료 메모 또는 휴대폰의 기록을 보여주세요. 기억하세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과 함께 여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자신감과 힘을 줍니다. 5. 디지털로 전환하세요. 2025년 여행의 비밀 무기. 오늘날의 많은 여행자들처럼 실용적이고 시간이 부족하고 매우 디지털적이라면 이 조언은 전체 여행이 훨씬 더 순조롭게 흐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갈 때 각 국제선 비행 전에 MyTSA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무료이고 빠르며 사용하는 이상한 패치, 크림 또는 젤이 허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TSA 공식 웹사이트와 내가 이것을 가져갈 수 있나요? 섹션을 방문하세요. 냉각, 젤, 호르몬 패치 또는 치료용 에어로졸 같은 의심스러운 제품에 이상적입니다. 막판에 의문이 생겼나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TSA에 개인 메시지를 보내세요. 매우 빠르게, 때로는 몇 분 안에 답변합니다. 하지만 여기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국외로 나가기 전에 eSMIM 디지털 SIM 카드를 설치하세요. 착륙하자마자 즉시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외국 세관에서 약물 중 일부에 의문을 제기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구글에서 약물 이름을 검색하고 다른 언어로 의료 메모를 보여주거나 심지어 의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제로, 놀라움 제로, 최대 준비 6. 자국에서 합법적이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이것은 불편하지만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주나 국가에서 합법인 모든 약물이 비행하기에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첫 번째, 마리화나 의료 처방전이 있고 살고 있는 곳에서 완전히 합법이더라도 비행기에 가져가지 마세요. TSA는 연방법에 따라 행동하며 미국의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는 여전히 1급 약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는 꽃, 식용, 그리고 뇌, 증기화기도 포함됩니다. 그 어떤 것도 기내 수화물이든 위탁 수화물이든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점, CBD 오일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약국, 슈퍼마켓, 주유소.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제품이 0.3% 이상의 THC를 함유하고 있다면 연방법 하에서 불법입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들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완 드롭이나 천연 오일로 위장해서 나오지만 제품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면 가방에서 빼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요약, 성분에 대해 100% 확실하지 않다면, 명확한 문서가 없다면 가져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더욱 민감한 내용이 나옵니다. 7. 일부 약물이 미국에서는 괜찮지만 해외에서는 불법인 이유. TSA 규칙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국경을 넘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미국을 떠나는 순간 법이 급격히 바뀌고 일반적인 약물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을 놀라게 한 실제 예들. 일본,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모든 건 수다페테 같은 비충혈 완화제를 금지합니다. 싱가포르, 앰비언 하나리나 코데인이 함유된 어떤 것이라도 상당한 벌금이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드롤 같은 ADHD 약물은 마약으로 간주됩니다. 태국, 일반적인 항불안제는 착륙 전에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에 그 나라에 입국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항에서 경유하거나 환승하는 것만으로도 검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방문할 나라 또는 경유하는 곳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필요하다면 약물 목록을 번역하세요. 의사에게 각 약물과 그 사용에 대해 설명하는 간단한 편지를 요청하세요. 디지털화된 문서를 가져가세요.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보여줄 준비를 하세요. 선제적이 되는 것은 단순히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물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화된 도움. 약물과 함께 여행할 때 불안하거나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미국에는 당신이 모를 수도 있는 무료 서비스가 있으며 이는 공항에서의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TSA 케어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안 검색을 통과할 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지는 않으며 이는 완전히 이해할 만합니다. 특히 의료용품을 가져가거나 특수 장치를 사용하거나 단순히 압도감을 느낀다면 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고령자,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이와 혼자 여행하는 부모 또는 붐비는 장소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TSA 케어스가 있습니다. 과정은 간단합니다. 비행 최소 72시간 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여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동 지원, 정리할 시간 더 주기 또는 요원들에게 약물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연락을 통해 검색 과정 동안 당신을 동반하는 승객 지원 전문가를 배정받게 되며 이들이 모든 것을 차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당신을 대신해서 보안 직원과 직접 대화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의료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명백한 장애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27세든 77세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이것에 대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실 모든 것이 아무리 계획되어 있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차 여행하는 경영진부터 손주들을 보러 가는 할아버지까지 누구든지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TSA 요원이 급하게 행동해서 잘 라벨링된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는 쿨러에 얼음이 녹아서 약물이 의심스럽게 보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완벽해 보였던 일정이 갑자기 무너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상황 1. TSA가 약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이는 논쟁할 시간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상급자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의료 메모, 인쇄된 처방전을 보여주거나 마이 TSA 앱이나 공식 내가 가져갈 수 있나요? 페이지를 열어서 당신의 입장을 뒷받침하세요. 대립하지 않으면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해외에 있는데 약물이 분실되거나 지연되거나 압수당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준비가 핵심입니다. 의사에게 연락하고 번역된 약물 목록을 검토하고 당신의 언어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클리닉이나 약국을 찾으세요.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필요한 도구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황 3. 비행이 취소되어 며칠 동안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5-7일분의 추가 약물을 항상 가져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큰 합병증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세부 사항입니다. 전문가처럼 약물을 포장하기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많이 살펴봤지만 이제는 나가기 전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목록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때입니다. 개인 가방에는 모든 필수 약물을 보관하는 지퍼가 있는 투명한 가방이 있어야 합니다. 처방전에 인쇄된 목록을 포함하세요. 글자는 명확하고 읽기 쉽게, 치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의료 메모를 추가하세요.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디지털 사본 사진 또는 PDF를 저장하세요. 약물이 냉장 보관이 필요하다면 승인된 냉동 젤팩을 가져가세요. 마이 TSA 앱, 이심플랜, 구글 덕스나 비슷한 곳에 있는 약물의 디지털 사본 같은 유용한 도구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기억하세요. 위탁할 가방에 약물을 넣지 마세요. 화장용품과 섞지 마세요. 목적지의 법률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CBD나 마리화나 제품을 가져가지 마세요.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행할 곳에서 약물이 합법인지 미리 조사하세요. 준비하고 평화롭게 여행하세요.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필수품을 손에, 서류를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행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신감 있게 여행하는 것입니다. 비행이 지연되고 공항이 변하고 계획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세상에서 당신이 이미 커버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함. 그러니 의도를 가지고 가방을 닫고 깊게 숨을 쉬고
그토록 기대했던 경험을 찾아 나서세요. 왜냐하면 30영피트 고도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단순히 준비된 것이 아니라 통제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봅시다. 좋은 여행 되세요.